김준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타 강사 김준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매주 고정 출연하신다면서요? 그럼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좋아할 소식입니다. 예, 또 감사드립니다. 제작진도 좋아해요. 그럼요. 예, 잘 나옵니다. 네, 아주 잘 나옵니다. 예. 얼굴과 조회수만으로 고정을 꿰찼다. 그럼요. 다른 콘텐츠가 없어. 얼굴과 조회수만으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불철주야 지구를 돌면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오늘 오랜만에 김준일 선생님의 전공 과목인 팩트체크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정말 얼마나 해외 순방에 잦았던 거고 이게 보면 어떤지 한번 일단 수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일어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대통령께서 작년에는 별로 안 갔어요. 생각보다 안 갔지. 스페인, 영국, 미국, 캐나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밖에 안 갔어. 네. 5월에 좀 주요 관광 국가가 좀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많이 빠져 있죠. 미국 유엔 총회 바이든 날리면 기억하시죠? 예, 뭐 주옥 같은 거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몸을 푼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일본, 미국, 일본, 프랑스, 베트남, 리투아니아 등등등등 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를 최근에 갔다 오셨고 그런 다음에 네덜란드 12월 12일 출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름 동안 지금 한국에 계세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시간과 외국에 있는 시간이 어느 게 더 긴 것인가 사람들이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 정도로 올해만 그럼 몇 번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게 다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같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야 돼요. 이를테면 영국, 프랑스 묶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올해 나간 것만 지금 16번인가요? 네. 네, 16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나라들을 나가서 혁혁한 외교 성과를 내시고 오셨다. 지금 좌파들이 지금 골수 좌파들이 용공 좌파들이 대통령을 음해 못해서 난리야. 대통령께서 이렇게 열심히 외교를 해가지고 지금 혁혁한 성과를 내시는데 자, 내가 오늘은 본격적으로 수학 문제를 좀 내볼게요. 내가 좀 찾아봤어. 지금 나라 경제가 어떤지. 자,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 통계예요. 그때 외환보유고가 4,631억 달러였어.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 지난달 말 기준으로 4,128억 달러가 됐어. 자, 김한, 오락부장. 그럼 몇 억 달러 차이 났어? 뭐 얼핏 봐도 뭐 500억 달러 이상 503억 달러 줄었어. 503억 달러면은 자 반장 지금 1,300원 환율하면 얼마야? 어렵다 이거 계산기. 얼마야? 1,300 암상 안 되나? 너 해봐. 6조 5천억. 6조 5천억? 아닌가? 65조야 이 바보야. 65조.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자 얘기하잖아. 65조. 나라 엄청나네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65조 외환 보유고가 줄었어. 65조. 근데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금 때마다 쓰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지. 아무리 알겠습니다. 미쳤어. 농담을 한 거예요. 미쳤어. 그냥 지금 환율 방어를 하느라고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13개월 연속이고 지금 무역 적자 무역 수지 순위로 지금 197등 했어. 북한보다 못해 지금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관세청 뭐 통계도 나와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 쌓이고 환율 방어 지금 왜냐면 미국 달러 지금 그 연준에서 지금 기준금리하고 우리 기준금리하고 2% 포인트가 더 나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계속 나가는 거야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 방어 하느라고 매조 2조 원에서 3조 원씩 쓰고 계십니다. 근데 막 매달. 해외만 갔다 오면 뭐 30조 투자 유치를 해왔네, 뭐 20조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외교처인데 대통령이 다 벌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더 많이 나가셔야 돼. 지금보다 한 10배는 나가셔야지 지금 65조를 지금 메꿀 수 있을 것 같아. 거기는 장사의 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 그래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세일즈 외교하는 거를 밀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방 비용이 또 화제가 됐어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잡혀있던 정상외교 예산이 249억 원인데 이걸 초과해서 예비비 무려 329억
109억 원을 더 써가지고 578억 원을 순방에 사용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호화 순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보면은 기존 정부와 비교해봤을 때 박근혜 정부 때는 연평균 182억 원, 문재인 정부 때는 연평균 163억 원. 이게 100억 원대인데 지금 500억 원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자, 대통령께서 지금 얼마나 외교를 열심히 하시고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선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가면은. 네. 어? 우리가 국빈 대접 받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 선물도 줘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좀 더 쓸 수도 있지. 이미 외환보 요구를 2년 동안 65조나 날리신 분이야. 네. 뭐 100억 더 쓰든 말든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래. 100억이 적자 기업에서 1000억 적자나 1010억 적자나 큰 차이 안 나는. 큰 차이 안 나. 어차피 지금 망해가고 아니야 망해가지고 있질 않아. 어쨌든 좀 더 쓴 건 맞아.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궁금해 나도. 특히 이게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선물비 아까 말씀하신 이런 거는 공개가 안 된다고 선물비 했어요. 이런 거는 공개가 안 돼. 네. 그래서 무슨 선물을 줬을까? 언론 보도를 봐도 아무리 봐도 네. 잘 모르겠어. 근데 뒷돈을 줬나?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게 얼핏 기억나는 거 대북 송금 특검 이런 거에서 보면 예. 정상 외교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감추어진 지출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예. 음성적 지출을 하는 거. 근데 그게 국가를 통치하거나 외교적 차원에서는 불가피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까지 땡겨서 쓰는데 이 돈의 내역 이런 거 지금 야당이 공개하라고 하고 있는데 뭐 전혀 지금 뭐 대통령실은 사실 공개하지 않겠죠. 외교적인 문제니까. 근데 그건 너무 이게 말하자면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너무 예산이 몇백억이 늘어났는데 괜찮아. 정권 교체되고 압수수색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기다려야 낱낱이 다 된다? 밝혀질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다려야 사실은 된다. 이거는 비공개라도 야당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네.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뭔가 이 비용이 전 정부나 전전 정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횟수 자체가 많은 거죠. 그리고 역대 횟수 거의 자체가 최대. 많은 거죠. 자, 이 역대 그러면 정부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네네. 역대 정부랑 비교를 해보면은 네. 자, 가장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해외 순방에 많이 간 사람은 누굴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야, 역시 반장을 할 만한 이유가 있어. 왕차관이 막 전용기 띄우고 막 그러니까 오락부장은 좀 네. 오락만 할 생각하지 말고 좀 공부를 하라고. 저는 막 우윤희 사막 사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자, 이명박 대통령은 5년 동안 네. 49차례. 49차례. 자, 그러면 대충 네. 1년에 10번 나갔잖아. 네. 그렇죠. 비슷해. 아. 왜 MB2라고 시즌2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지. 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외교 때문에 나갔지? 자원외교. 자원외교. 네. 자원외교 때문에 엄청나게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도 똑같아. 장사의 신, 세일즈. 그래서 당근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어. 막 퍼져가지고 그때. 엄청 노래 퍼졌대. 바로 그 부분인데 이 해외 순방이 실제로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 7조 원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근데 이게 뭐를 방어하는 논리냐면 우리가 쓴 돈은 한 600억이라고 잡으면 순방하면서 대통령 유치해온 돈은 7조니까 엄청 100배 이상의 남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숫자 대비는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16번 나가서 7조 원을 지금 가져왔으니까 네. 아까 전에 2년 동안 65조 원 지금 외환보유고 날렸잖아. 10배 더 나가야 돼, 우리 대통령 지금. 그걸 다 채우려면? 160번 나가야 돼, 지금 네. 2년 동안. 그래야지 다 벌어올 수 있다고. 네. 하지만은 이 7조 원, 54억 달러가 정말로 순수하게 그런 것인가. 자, 이게 주로 이제 막 어디하고 MOU를 맺었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MOU 아십니까? 양해각서. 네. 사전 양해각서. 사전 양해각서. 양해를 하는 거야, 양해를. 자,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기업들이 맺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들이 맺는 거는 대통령 덕분인가? 기업들이 원래 맺으려고 했었던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재계를 취재해보면 다 알아요, 네, 이거는. 이미 예. 다 돼 있는. 이미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최근에 있었던 걸로 따지면 넷플릭스가 아시아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우리나라 콘텐츠에 투자를 하는데 그게 마치 뭐 대통령 정상회담 결과로 이제 우리가 받아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포장된 사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한미 정상회담 때 그때 넷플릭스를 김건희 여사가 만나고 막 회장 만나고 그러면서 막 유치했잖아. 네. 기사를 잘 찾아보면은 2년 전에 이미 한국 투자를 그렇게 늘리겠다라고 이미 대대적으로 이미 나왔던 거야. 네. 근데 그때 딱 포장을 하는 거지. 지금 이번에 영국 간 거 뭐 이랬다면은 뭐 엄청나게 또 뭐 투자를 해왔단 네, 말이야.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미 기업이 다 세팅을 해놓고 네. 대통령이 가면은 거기에 쫙 이렇게 빛이 나게 이렇게 그때 발표를 하는 게 관례다라고 보는 것 같고
진짜 순수하게 조금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고 우리가 좀 그 경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건 나는 국방 쪽. 아, 국방. 네, 국방도 물론 이제 기업들끼리 거래를 하지만은 이거는 정무적 판단, 개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순수한 그런 거보다도 우리나라가 미국 거 막 사들일 때 이럴 때 보면은 네. 이거는 정치적 고려가 굉장히 미국 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저쪽 나라 게 더 싸고 성능도 좋대. 근데 미국 거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 게 또 그리고 폴란드나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무기들을 수출을 했는데 한국계 유지 보수비가 매우 덜 든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염가 세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의 미국 같은 거에 5분의 1 수준. 이 정도로 우리가 이거를 유지 보수까지 다 해줄게라고 하니까 한국 거를 많이 사간 것도 맞는데 그거는 어쨌든 뭐 이 나라의 어떤 뭐 정부의 정책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이런 비판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유치한 거는 대통령실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54억 달러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외국에 대통령이 나갈 때마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밝히는 규모는 더 어마어마하다.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이제 국가가 미국일 텐데 미국에 갈 때 이른바 그때 이제 안보동맹 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3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했고 당시에 엄청난 이제 계산서가 들어올 거다 이러면서 미국 무기를 우리가 한 20조 원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그럼 이거는 나갈 때마다 앞으로는 막 대통령이 빛나는데 뒤로는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좌파적 시각이야. 큰일이야. 이런 좌파적 시각. 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이것은 투자지. 네.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건 뭐야? 외자 유치지. 네. 다른 개념을 써야 된다고. 아, 그래요? 내가 주장하는 아니 이거 너무 진지하면 안 돼. 똑같은 투자지. 네. 똑같은 투자인데 정부의 입장이 그런 거라는 거야.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 거는 글로벌 해외 진출. 네. 삼성이 드디어 해외로 나간다. 뭐 현대가 나간다. 이렇게 글로벌 해외 진출이잖아. 근데 우리가 받아오는 거는 다 외자 유치야. 이상하잖아. 네. 그것도 외화 유출이야 그러면. 외화 유출이어야 되죠. 그렇죠. 외화 유출이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지금 미국 5번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외교하시고 캐나다 지금 일본 2번 이렇게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런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지금 삐딱하게 보니까 이게 지금 큰일인 거예요. 지금. 아니 저는 좌파적 시각이 아니라 염세적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금 돈을 잃고 그 예를 이런 비유를 해보죠. MB 때 자원외교 한다고 막 뭐 차관이 가는데 막 총수 몇십 명이 따라오고 전용기 띄우고 막 무슨 뭐 볼리비아 어디서 뭐를 해오네 했었는데 네. 사실 그때도 MOU를 맺어서 금액만 보면 엄청난데 실제로 보니까 별로 된 게 없다. 근데 이게 MOU라는 게 이번에 대표적으로 보수 패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얘기하는 거 민주당 주장도 일리가 있는데 사우디나 카타르에서 받아온 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21조 원 규모 되는데 이것도 여전히 MOU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볼리비아의 우유니나 이런 데서 맺었던 거랑 법적 구속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리한 지적인데 너무 염세적이야. 하지만 요거는 있어. 네. 야, 사우디나 이런 중동 국가에서 우리나라랑 MOU 맺었잖아요. 네. 그 나라들이 다른 나라 기업하고도 비슷한 걸로 MOU를 맺었더라고. 이 얘기는 뭐냐? 같은 사업을 갖고 같은 사업을 갖고 무슨 얘기냐? 예, 누군가는 떨어지겠지. 네. 열심히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추가적인 작업과 뒷돈을 써야 돼. 그래서 선물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이제 더 추가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 MOU에 대해서 조금 과거 사례,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나왔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B 시절에 자원외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 네.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뭐 공기업들이 다 나가가지고 MOU를 어마하게 체결했더라고. 그래서 2017년 네. 이때 이제 국정감사를 했는데. 네. MB 정부 때 MOU 체결 현황을 보니까 MB 정부가 맺은 그 MOU가 73건이었어. 네. 그런데 이게
본 계약으로 체결 된 거는 11건이었어. 아,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예. 네. 그때는 막 난리가 났잖아. 우리가 막 이거 네. 다 이 자원 딱 때로 들어와가지고 막 부자 될 것 같은데 실제 체결률은 한 7분의 1. 제가 이때 13%. 예. 이 공사들 MOU 맺었던 공사들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부서가 사라진 데도 많아요. 그 이후에 책임을 물어서 먹튀야? 책임을 물었는데 막 손해가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털고 가자. 네. 그래서 막 부서가 사라지고 이런 데도 엄청 많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정부 때도 예를 들면은 막 현대건설, 현대로템이 네. 17억 달러 규모의 차바하르 자해단 철도 공사와 6억 달러의 규모를 뭐 맺었는데 이것도 무산됐어. 철도.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박근혜 권칠승 의원이 요거는 분석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66건의 MOU를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서 맺었는데 그 중에서 18건만 분석을 했는데 3건은 취소가 됐고 15건은 본계약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빵건이다. 빵건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라고 다를까?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중동 국가 막 이렇게 막 공을 들였거든. 그런데 8건 중에 4건만 사실상 계약이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4건은 아예 취소가 됐다. 이거를 조선비즈가 보도를 했어. 네.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나 다 뻥튀기가 있었다. 네. 근데 그 뻥튀기의 정도가 MB 때가 최고였고 그리고 뭐 박근혜 때 뭐 그리고 좀 문재인 정부 때는 그나마 반타작 정도 하는 뭐 이 정도였다. 네. 그러면은 우리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될 것 같아? MOU 어마어마하게 체결했잖아. 네. MB2. MB2? 네. 이렇게 염세적인 시각을 네. 장사의 신이라니까. 장사의 신, 외교 천재 장사의 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MOU 체결한 거 다 가져오실 거야. 100%. 그래서 외환 보유고 네. 우리 65조 줄어든 거 다 메꾸실 거라고. 네. 65조가 줄어들었다는 걸 알고는 계실까요? 대통령이. 그게 한국은행 소관이라서 모를 수도 있어. 추경호는 알 거야. 추경호는 왜냐면은 환율 방어를 하는 그 주체거든. 거기랑 같이 기재부랑 하는이랑. 그러니까 알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알까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거는 내가 얘기한 건 팩트야. 65조 원이 네. 2년 동안 줄어들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MOU 자체도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MOU가 다 정말 성과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갔을 때 영국 가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뭐 바이든 뭐 날리면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사실 외국 나갈 때마다 우리가 조마조마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외교 천재니까 본인의 외교적 자신감을 뿜뿜 나가가지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염주만 만지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사람들. 비행기만 타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니까. 자, 일각에서는 막 음모론처럼 김건희 여사 때문에 나간다 이런 얘기하는 거 있는데 아주 다 좌파 음모론자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잡아서 족쳐야 돼. 네. 음모론 내가 제일 싫어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 주변에? 없습니다. 제 없지. 주변에. 근데 요새는 나가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아니 뭐 차라리 명품 없는 게 낫다. 전국이 편안한 거 같아. 자, 하지만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은 국내 정치가 너무 머리 아파. 그러면 해외로 자주 나가십니다. 네. 예.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도 아시안, 아프리카 뭐 몇 개국 순방해가지고 맨날 돌아다녔잖아. 막 그랬단 말이야. MB도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머리가 아프면은 해외로 나가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를 정치 천재라고 생각을 해. 네. 하지만 정치보다는 외교로 내가 보기엔 더 잘하는 것 같아. 정치 천재가 아니라 외교 천재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저번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 그때 환송회했었어요. 네. 그때 기억하세요? 그 언론 보도 나왔던 거? 출마하는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저녁 먹었다는 거야. 네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선거는 이렇게 치러야 돼. 이렇게 얘기를 막 얘기를 해줬다는 거 네. 아니야. 그러면서 전략 공천은 없으니까 다 경선에서 살아남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굉장한 그 자신감이 있어. 그런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외교 천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내가 데이터와 수치로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엄막 지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자, 이게 한국 갤럽이 10월 말에 윤석열 정부의 1년 6개월을 평가한 거야. 네. 자, 보이십니까? 네. 위에 게 부정이고 빨간 게 긍정이야. 네. 빨간 거를 부정으로 보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자, 경제정책. 부정 60일, 긍정 25 이렇게 네. 나오잖아. 그리고 대북 정책 뭐 긍정
36, 부정 49, 부동산 정책, 긍정 26, 부정 52. 그런데 외교 정책에 보면은 긍정 40, 네. 부정 46. 거의 붙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보여줄게, 요것도. 자, 다른 거 봐봐. 자, 복지 정책도 긍정 33, 부정 50. 공직자 인사, 긍정 17, 부정 61. 자, 그리고 교육 정책도 긍정 24, 부정 50. 자, 외교 천재 아니야. 외교 천재네요. 외교 천재야. 거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성적표 받으면 올 간대 한 과목 양이면 여기가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말하는 그런 거네요. 무엄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성과를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돼. 어쨌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외교는 잘하고 있다. 네. 그나마 외교는 잘하고 있다라고 실제 생각을 하니까 그럼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은 거야. 나가서 만나서 뭔가 막 이렇게 또 얼마 유치해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국민들은 또 믿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결정적이었던 게 아펙 정상회의에 가서 사실 미국과 중국 만나고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 정상회담 했는데 한국만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미국이랑 일본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단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중국의 음모야. 오늘의 포지션이 좀 약간 남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실드 하다가 윤석열 공격당하는 거 나오면 다 음모라고 지금 중국의 음모야. 네. 아니 왜 안 만나?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 윤석열 대통령 만나줘야지. 그래서 그 정상회담의 길이 이게 그 나라의 어떤 비중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 그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은 3시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일본하고 아마 1시간 정도 했어요. 한국은 3분 했거든요. 그리고 발리 때 우리나라가 그때 25분 했는데 그때 미중이 아마 4시간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냉정하게 사실은 뭐 중국의 음모는 농담이고 이 나라가 우리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정상 외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얻을 게 있느냐 그리고 어떤 아젠다가 있느냐를 가지고 그 시간과 그 의제가 설정이 되는 거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나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큰 틀에서 지금 대세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쨌든 미국하고 일본만 상대해도 한국은 종속 변수로서 아무런 독자적으로 뭔가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힘이 없다라고 외국에게 인식이 된다면은 이거는 호구 아닐까? 약간 이런 동북아 정세나 아니면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에 약간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이게 반대급부거든. 한미의 동맹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하는 건데 나는 한미의 동맹도 강화하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외교를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많이 아쉽다는 거고 중국이 사실 약간 길들이기 차원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외교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이 너무 이렇게 한국이 제일 약한 고리는 맞거든 어쨌든 한미 중에서 그러니까 한국을 좀 길들이기 위해서 의도적 호위대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당장 급한 게 없으니까 한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당장 급한 현안이 없기 때문에 미국하고 잘 풀면 되거든 지금 중국도.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뭐 북한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의도적 호위대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시종땡 시그니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외교 천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 이런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숙제를 내주신다면 과제를 내주신다면 저는 지금의 10배라도 나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일단 국내에서 새는 돈부터 좀 막아라. 아니 근데 외교 천재도 좋은데 조금 내치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약간 수치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무역 수지가 전 세계 200등이에요. 207개국 중에서 물론 하반기에 경제가 살아나면 조금 뭐 나아질 수도 있지만은 북한보다도 못합니다 지금. 그리고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 아까 얘기했는데 2년 동안 65조가 사라졌어. 윤석열 정부가 20년 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럼 외환위기가 와요. 다행히 5년 단임제라도 그렇게 20년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외교도 좋은데 좀 내치 좀 하셔라 지금. 나 그 말씀은 드리고 싶고 성과 MOU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진짜 조금 전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문재인 정부 때 남방 외교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를테면은 다극화된 상황에서 이쪽에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뭐 이런 전략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갔단 말이야. 시장을 좀 그쪽으로 새로 개척하자. 그럼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 강화 빼놓고는 도대체 어떤 전략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약간 기분 나빠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 정부에서는 되게 역시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우리를 지금 약간 홀대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뒤집으면 안 되고 연속성을 좀 가져라. 어쨌든 뭐 남방 외교가 아무리 문재인 정부 때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면은 일단은 뭔가 기본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근데 너무 홀대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기에는. 미국만 바라보는 외로운 천재다.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네. 한 방에 65조를 벌어오실 거야. 나는 믿어. 외교 천재이자 장사의 신이니까. 알겠습니다.